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반디가 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사과, 어, 당근, 더덕, 도라지, 쌀 등을 이렇게 유기농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이주영입니다. 때 아닌 가을 장마로 인하여 비가 많이 왔죠. 태풍. 이제 9월 달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10월 달에도 이렇게 또 태풍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막바지에 참 힘들고 허탈하시죠? 저는 제 농업 인생 23년 이상을 무농약 유기농으로 하면서 참 도전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말이 아주 힘든 이야기였죠. 요즘이야 각종 병충해 방제제 이런 것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때만 해도 하이텔을 통하여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이런 자료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EM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 세계를 열었죠. EM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사용하면 네 가지 농법, 사무농법으로도 다수와 고품질 농산물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사무농법이란 무농약, 농약을 치지 않고 무경운, 땅을 굳이 갈지 않고 무비료, 비료 없이도 무제초 결국은 제초제가 필요 없는 농법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수확량은 정대가 된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이것이 꿈의 농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맞는 말인지 내가 한번 실증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도전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저는 살충제, 살균제 등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처음에 EM으로 할 때는 한계를 많이 느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EM만 하다가 그 이후에 자연농법, 자담, 흑살림 이런데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EM만이 좋은 균이 아니구나. 우리 토착 미생물도 좋은 균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왜 토착 미생물과 EM균이 결합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특히 자연농법에서는 EM 농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혹평을 합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미생물은 같은 미생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미생물의 이렇게 세계에는 좋은 미생물이 있고 나쁜 미생물, 그게 당연히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EM에 존재하는 균과 토착 미생물이 전혀 다른 균인가? 여기 대해서는 의문을 이렇게 품는 것이 이렇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EM 공부를 하면서 EM의 원리는
EM에서 이렇게 나오는 균은 결국은 우리나라 김치라고 하면 유산균이 많겠죠. 그리고 메주를 이렇게 띄울 때 바실러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EM은 공생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원리라는 것은 같은 미생물이 호기성과 형기성이 같이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호기성균이라는 것은 공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형기성균이라는 것은 공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태평농법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태평농법에서 무비료의 원리가, 논에 물을 대었다 떼었다 하면서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투입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이 이렇게 태평농법이거든요. 그 태평농법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물을 대었다. 그러면 물을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형기성균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제 데웠다가 물을 이렇게 떼는 거예요. 말려주는 거예요. 물을 말렸을 때는 호기성균이 발달을 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호기와 혐기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싸움을 한다. 거기서 나오는 균들이 바로 작물들한테 영양을 주는 비료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게 태평농법의 이론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EM은 호기성과 형기성이 같이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제 꾸준한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근데 그렇다면 균을 활용한 농법이,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이 최고의 농법이 될 것이다. 근데 왜 EM과 자담식은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결합을 시도했죠. 처음에는 EM 따로, 자담 따로. 자담이라는 것이 자담에서 자연을 닮은 사람들, 거기서 말하는 천연 오일, 천연 유화제 플러스 발효유황이잖아요. 발효유황 플러스 독초효소. 근데 이 독초효소라는 게 사실상 만들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번거롭죠. 뭐 몇 시간을 이렇게 삶아야 된다, 우려내야 된다, 우려내는 것도 물에 우려내야 된다, 뭐 주정에 우려내야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겪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쉽게 좀 하자. 우리 농사 짓는 자재를 만들 때 우리 농업인들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좀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자단과 EM의 결합이에요. 그 조화를 통해서 살충제, 살균제도 만들자. 이건 이렇게 천연이죠. 천연 살충제, 살균제를 만들면서 또한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다양한 물질, 이것이 기본적인 영양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반디 3종입니다. 이 반디 3종으로 저는 이렇게 지금 올해 한 15,000평 정도 지금 유기농 무농약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농사가 어렵다는 이렇게 사과 농사에서 무농약 유기농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밭의 이렇게 주인은 수원에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들은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전혀 초보죠. 작년에 이 밭을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해요. 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밭을 이제 비싸게 주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해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농비가 빠지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이것을 위탁 관리를 저게 해달라. 그래서 올해 이제 6월, 7월부터 이제 사과로 밭은 이렇게 환갑된 나무 저기 밭을 제가 이제 반디 3종 위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올해 이제 이분들한테 제시한 조건은 더 이상 썩지 않게는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이렇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임대료 없다. 근데 그렇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좀 이 위에 밭은 제가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고, 이제 이 밑에 밭은 그 주인들이 이렇게 수확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죠. 그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농약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올해 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도전이 우리나라 이렇게 농업계 전체적으로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관행농법, 현실 안주농법 이런 것은 우리나라 이렇게 농촌에 이렇게 대답이 될 수가 없죠.